는 투자 전략 매크로 분석 안기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 다시 번지고 이제 미국도 좀 번지고 이러니까 더블딥도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결론은 이게 더블딥이라는 게 이제 경제 회복,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리세션 갔다가 침체 갔다가 회복 3분기 됐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더블딥인데 이게 사실 더블딥은 그렇게 확률이 이렇게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경우를 봐도 예를 들어 자료 2페이지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50개 스테이트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얘네들은 주별로 이제 경제를 오픈하는 데가 있고 봉쇄하는 데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조치가 나가는데 그 전체 경제에서 개방하는 주의 GDP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0%, 그러니까 아무도 개방 안 했다가 이게 지금 8월 달에는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60%.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코로나 통제도 중요하긴 한데 경제 살리겠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망률은 확실히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통제를 세게 하기보다는 그 경제를 연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정상 수준이 원래 당연히 100%인 거니까 60에서 100까지 갈 동안에는 당연히 이게 회복 경로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직은 4페이지는 그림 9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체로 지금 유럽이 부진하긴 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소매 판매가 일단 먼저 세게 돌아가세요. 글로벌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소매 판매가 먼저 이제 코로나 전으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산업 생산은 아직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전 대비해서 글로벌 소매 판매가 대략 지금 5% 늘어났는데 산업 생산은 그대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걸 메꾸려면은 결국에는 공장 재개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가동 올라가고 이게 사실 가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GDP 성장이라서 리세션은 다시 오직 확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럽의 경우가 사실 봉쇄가 있긴 한데 유럽은 사실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유럽이 2012년, 2013년에도 계속 역성장 갈 때도 글로벌 전체로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부진한 건 이제 당연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유럽이 글로벌 전체를 이제 끄집어 내리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인데 얘네들은 계속 개방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소비를 메꾸려면은 재고가 워낙 떨궈져 있어서 이거 메꾸려면은 계속 생산 재고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소매 쪽에서 네. 이미 좀 재고가 끝단에서 재고가 있다고 하면은 좀 산업 생산이 그만큼 좀 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재봉쇄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미 리스타킹을 집에 해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데이터를 가장 깔끔하게 주는 건 미국인데 3페이지 그림 4번 보시면은 이게 미국 애들은 유통상 단계별로 다 재고율을 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율이란 게 뭐냐면은 재고 금액을 매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업체마다 재고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징이 얘네들 지금 소매상 재고율이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지금 1.2배거든요. 얘네들 원래 평균이 역사적으로 1.6배가 히스토리컬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의 마트들은 매출 나가는 게 $100를 치면은 재고를 한 $160는 갖고 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이게 $120로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최근에 돌아섰다고 해도 거의 미미하고요. 그러면은 마트 애들은 리스토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오더 주면은 이게 제조업체들은 다시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소매업체들 재고율이 너무 낮다. 이게 지난달에 돌아서긴 했지만은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얘네 거 재고 메꾸려면은 공장들 가동이 결국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정이 사실 미국이 재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만약에 이게 미국도 봉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전망은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전문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가정을 할 때는 일단 미국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코로나를 잡는 것보다는 경제 회복을 선택하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전제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더블딥이라고 하면은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게 더블딥을 역사상 딱 한 번 경험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80년 초반에 리세션 갔다가 반년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회복 갔다가 81년에 다시 침체 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개 내지 2개 분기 회복 갔다가 다시 리세션 가는 경우를 이제 더블 딥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3분기 플러스 성장,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 가는 게 아니냐, 요걸 이제 더블 딥 기준으로 봅니다. 네. 이제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NH ESG 리포트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NH ESG 리포트 볼륨 3가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고생해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ESG 이슈 리포트나 크레딧 퀀트 자료를 간간히 발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간이 되는 종목 리포트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15종목이 나와서 토탈 45종목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주도에서 사회책임 투자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3권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볼륨 3 특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5개 종목 모두 맨 끝에 환경 이슈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도 리포트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이제 2년 차를 맞아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삼성 SDS 기준으로 보시면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준수 현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들어가 있는 점들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아마 이제 그린테크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만한 종목이 한화솔루션하고 기아차가 이번 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집중적인 수요처는 아무래도 공모형 SRI 펀드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한 15개 정도 운용사가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국민연금 SRI 펀드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아문디, 마이다스, 미래, 한국,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된 교보, VI, 신한, BNP, 한화 이런 운용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계해서 연말에는 최초로 또 ESG 콥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울러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45개 종목 정도가 이제 일종의 커버가 된 건데, ESG 분석으로 그 전에 나왔던 종목들도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예, 일단은 지금은 커버리지를 조금 넓히는 작업을 조금 더 하고요.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중간중간 이슈 리포트로 또 업데이트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성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지금 상회를 했고요. 저 매출액이 이제 1조 8,900억 원으로 성장세로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000억 이상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12% 전성기 수준에 나오던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억압 수요가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보다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 측면에서 보면은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원유로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가까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원자재 투입 가격은 또 분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요 세 박자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진 이런 결과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 수준으로는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를 좀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투자 의견 홀드는 유지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호적인 외생 변수 영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10월부터 보면 이제 원하는 이제 주요 통화에 비해서 달러나 유로에 대해서 이제 강세가 지금 전환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이제 10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을 해서요. 환율은 4분기부터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은 대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지금 천연고무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되고요. 천연고무 현물 가격이 9월 달에 이제 톤당 1368달러였는데, 10월에는 1523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12% 영업이익률이 계속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000원 목표 주가랑 홀드 투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10%대 중후반까지 꾸준하게 나왔었다가 지금은 좀 마진이 떨어진 부분, 좀 차이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동안은 이제 한국타이어가 양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는 구간이었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마무리가 이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양적 성장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랜드 에쿼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브랜드나 유통 쪽에서의 어떤 글로벌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장기적으로 여기 써놨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브랜드나 유통 부분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다시 입증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 밸류에이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BH 이규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충족을 했고요. 4분기는 이제 좀 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추정치는 부합을 하겠지만 지금 일부 추정치가 좀 높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애플 판매가 지금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삼성전기가 FPCB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기가 연간으로 관련된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다 가져오진 않겠지만 절반 이상은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 고려하면은 추가적인 이제 어닝 업사이드가 좀 있고, 이게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5G 안테나 케이블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기준 PER 6.9배는 좀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일단 애플이 지금 실적도 나왔지만 최근에 좀 부진하고요. 애플이 일단 주가가 좀 돼야 관련된 업체들도 좀 오를 것 같고, 지금 판매가 일단 초기 반응은 분명히 좋은데 아직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출시가 돼서 실제로 이제 다 판매가 잘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오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에코마케팅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에코마케팅 실적 나왔고요. 저희 당사 추정치에는 그대로 부합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당사 추정치 대비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어디서 보통 나온 것이냐 하면 저희 데일리앤코 관련입니다. 데일리앤코 같은 경우에는 당사가 추정한 것 대비 매출액이 사실 100억 원 이상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이나 라쿠텐 쪽으로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오호라 및 유리카 코스메틱이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번 3분기에는 매출이 90억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마케팅비랑 또 그 이외에 물류 쪽을 좀 쌓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이쪽에서 조금 빠졌고요. 향후에 관련돼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면 레버리지 효과 어느 정도는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장 동력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를 하고요. 저희 그리고 어제도 나왔지만 저희 적극적으로 배당 진행 중입니다. 배당 성향 50%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CPS 고객선은 구체적으로 좀 어느 기업하고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회사에서는 아직 계약서에 완전히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되게 유명한 화장품 OEM 업체들과 건기식 계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됐지만 아직 진짜 시작 단계라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는 반려동물 영양제 중에 미패치라고 하는 필름형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정도 되면은 마케팅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 역성장은 지금 추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내년에 매출이 역성장이면 매력도가 과연 좀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내년도 매출을 약간 역성장 잡아놓은 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몽제라고 하는 매트리스가 시원한 소재 매트리스라고 해서 여름에 계절성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잡아놨던 부분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데일리앤코 관련된 매출 조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외형 성장이 살짝 빠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넘어가겠습니다. 엔티티 데이터는 자료 대체하고요. 여기 MM에는 빠져 있는데 융기실리콘 조출근연금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NH글로벌 스탁스10에 포함된 융기실리콘이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가 보시면은 8월 중순 이후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양호한 실적 발표로 주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5%, 51.9% 성장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다음에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25.8%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폴리실리콘과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이미 예고된 수익성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동사는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 이후에 웨이퍼 단가를 수차례 인상해 주력 사업인 웨이퍼 부분의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제한적인 모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모듈 부분 수익성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체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NH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로 토탈 리턴 개념, 거의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개념은 4.6% 정도 빠졌고요. 그는 뉴스에서 우리가 접한 것처럼 유럽에 코로나 재확산되고 미국도 지금 좀 확산이 좀 심하죠. 그래서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지난주에는 5.5% 빠졌고요. 북미는 4.3%. 근데 많이 빠진 거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 때문에 공항 인프라가 8.9% 빠졌습니다. 도로도 이동 금지 명령 때문에 7%를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프랑스는 10월 20일부터 1개월 봉쇄령을 내렸고 독일은 4주간 이동 명령을 내려서 술집이나 영화관, 헬스장 이런 데 영업 정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영국도 원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가 4주간 이동 금지를 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확진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재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번 철 겨울이 되겠습니다. 12월 또는 1월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매크로 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내년에는 리플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들도 늦어지고 그리고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경기 민감 섹터인 공항 도로 인프라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3페이지 그림 2번처럼 1차 확산이 심했을 때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도로하고 공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2차, 3차 확산이 되면은 도로, 공항이 또 당연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항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하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만 도로나 오해된 가스에 대한 민감 섹터를 정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NH 글로벌 리츠 홍지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5% 정도 빠졌고 어제는 또 2% 중반대 정도 회복을 좀 했고요. 주요 원인은 이제 부양체가 없는 재봉쇄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락다운에 좀 민감한 섹터인 호텔이랑 리테일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별 그 지수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지금 국내 리츠만 좀 0.6% 정도 상승을 했고 이리치 코크랩 JR 글로벌, 이지스 레지던스가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임대료나 아니면 배당금 자체가 좀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리츠 빠지는 와중에도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지금 일단 글로벌 리츠 연초 대비 2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미 이제 봉쇄 조치에 대한 배당 삭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배당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도 이제 수요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확대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기지 지표 나온 것만 좀 업데이트 드리면요. 4페이지 그림 1, 2번 봐주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모기지 연체율이랑 실업률이랑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연체율 올라온 것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부실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압류된 모기지 비율 보시면 사실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 나오면서 사실상 그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원리금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그림 2번에 보시는 것처럼 6월까지 쭉 이 납부 유예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가 됐다고 기록은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국가에서 유예해주는 비율이 올라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6월달 이후로는 이 지표가 지금 한 5% 후반대까지 빠진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 그 압류가 늘어나서 뭐 물량이 나와서 이게 주택시장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주거용 리츠에 대해서는 좀 확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츠에서 그럼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은 어디가 지금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저희는 좀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첫 페이지 맨 아래에 토픽 3개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주거용, 카지노, 헬스케어 위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